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한 차례 더 올라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면서 2,300선 위로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던 또 하루였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시장이 이런 질주 계속해서 이어나가 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마다 또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종목들, 후보생들 찾고 계시다면 역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서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역시 계속해서 더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생들 캐스팅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꼭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역시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지금 함께 할 민경철 디렉터와 함께 어떤 종목들 공개가 될지 그 기대가 많고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 가감없이 마음껏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매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꿈 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우리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상한가를 꿈꾸면서 장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시는 상꿈 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왼편에 크게 QR코드 보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되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시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실제로 상한가 잡아내는 시장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시장 또 한 번 상승을 해줬고 정말 오랜만에 2,300 위로 올라온 시장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따봉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예상보다 지금 이번 주 증시가 너무 계속 좋아서 좀 고민입니다. 왜 좋아서. 고민이시죠? 일단 이제 11월 현지 시간이죠. 수요일에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모멘텀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그리고 우리 빅테크 그리고 비트코인,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10월 달부터 순매수를 대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또 증시 안정화 펀드가 10조 정도 유입되면서 바닥에서 공매도를 잘못 쳤다가는 대규모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매도 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던 외인들조차도 지금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900억 정도를 바닥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600억 정도 좀 순매수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까지는 0.7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지만 12월 달부터는 우리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금융시장에는 선제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기준으로 간단하게 증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기준으로 6월 달 저점 수준입니다. 거의 28개월 만에 자, 최저가 부근을 최근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 이탈한 700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자,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상방이 저는 코스닥 기준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제가 이제 증시가 무너졌을 때 자,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리고 나서 자,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리고 나서 우리 증시가 710포인트, 720포인트에서 84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이번에 8월 달까지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증시가 무너진 저점에서 모든 종목 개별 종목에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매도 금지 명령을 한번 내려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760 그리고 800포인트까지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당분간 코스닥은 790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위로 상방을 8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 목요일 새벽 시간에 자,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은 대거 매기가 유입 중이고요.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늘 새벽 시간 이제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악재가 목요일에 예정돼 있지만 우리 증시는 12월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근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코스닥 계속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심하지 말고 코스닥 위로 760, 800포인트까지 추가 시세 만들어내는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3일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때 FOMC 결과가 정확하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금리를 또 올리게 될지 그 수치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어느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 전에 불안감이 감돌기 마련인데 요즘 우리 시장은 그런 불안감은 사실 확인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어제였죠. 광림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갔어요. 일단 우리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공개를 하고 나서 사실 뭐 상한가를 갔으면 제가 뭐 팝콘도 터트리고 폭죽도 터트리고 했을 텐데 상한가는 아니고요. 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5,400원이었던 우리 광림 종목이 자, 9월 달 우리가 풍력 단지 우리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터졌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자,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제가 슈퍼패스를 썼던 후보생이 연습생이 바로 광림이라는 후보생이었습니다. 자, 고가 대비 약 80% 이상 가격 조정을 받은 저점 수준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모습,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 시가 마이너스 1%, 장중 고가 5%, 도합 약 5에서 6% 정도의 좀 상승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봉상이니까 자, 여기 구간이죠. 자, 이제 1,29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 눌림 구간 수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작점을 깨지 않고 오늘 자, 9시 00분부터 주가가 1시 13분까지 약 6% 정도의 상승이 하루 만에 좀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이제 장 막판에 시간외로 공시가 나와서 이제 와일드카드 종목을 바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바꿨는지 정말 긴급하게 기존에 선택했었던 와일드카드 종목을 우리 시간의 공시를 보고 와일드카드 종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자, 오늘 공개해드릴 와일드카드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개해 주셨던 광림입니다. 겸손하게 조금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장중 최고가로 따지자면 5%에서 6%가량 상승폭을 쌓아 올려준 어제 와일드카드 광림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 보면 앞으로 좀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상한가를 꿈꾸면서 미리미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레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수익 쌓아 올리실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그리고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승했던 이야기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캐스팅 진행을 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뭐 차트도 좋고, 뭐 재무도 좋고, 공시도 좋고, 청산 가치도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캐스팅할 후보생, 연습생 분들이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점이거나 초입에 위치한 우리 연습생분들, 즉 이미 인지도가 올라가서 고평가된 연습생들보다는 실력은 있지만 저평가된 우리 포텐이 있는 연습생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인지도가 쌓아 올려져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후보생이 아니라 정말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력이 아주 충분한, 가격적인 매력까지도 충분한 그런 후보생들 위주로 캐스팅을 해보겠다라고 오늘의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시작을 해볼 텐데요. 3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맥스트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LG화학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에어부산 후보생 이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기획사의 맥스트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0.47% 상승이 나왔고요. 1,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증강현실 메타버스이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LG화학입니다. 11.02% 대형주답지 않게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69만 5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이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에어부산입니다. 1.03% 상승해서 1,9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 항공, 여객, 운송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사실 이 후보생들 대체로 좀 인지도 자체는 높은 후보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어떤 후보생 민경철 디렉터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점인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아야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에어부산 종목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후보생인데 지금 30일부터였나요? 일본 노선을 굉장히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일본 노선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행기가 24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글로벌 항공편들이 줄어든 상태고 적자가 계속해서 뜨면서 우리 이 회사의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기존의 에어부산 주주분들이 자, 주주 배석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0억 넘는 자금을 에어부산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자,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기존의 우리 에어부산 주주분들이 주주 배석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 우리 개인 여행이 또 재개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바닥에서 우리 9월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기준으로 장중에 25%의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자, 9월 25일에는 자, 일본 항공편이 증설된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가 항공기 24대 중에서 그동안에는 일본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항공편이 증설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될 거라는 부분이 우리 9월 27일 화요일에 25% 급등하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무너졌는데요. 자, 이때 유상증자 물량 5천만 주에 대한 단가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7일에 자, 9월 말에는 일본의 비행기가 증설된다. 항공편이 늘어난다.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25%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유상증자 물량 5,200만 주에 대한 단가가 2,575원에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자,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신저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이제 에어부산이 2008년도에 19,000원 정도 가격을 지나던 우리 에어부산이 자,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우리 4,000원 정도까지 무너졌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자, 이제 일본 항공편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4,000원까지 한번 고점을 찍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3,500원까지 단기 고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상장 이래 최저가 가격 라인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어부산 기존 주주분들이 지금 현재 다 물려있는 구간인데 자, 이 5,200만 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아시아나를 포함한 기존 구주들의 평단가도 2,575원으로 현재가 대비 약 25% 할인된 가격에 오늘 종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 오늘 누가 이제 매수를 했냐면은 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기관들이 160만 주를 한 달 동안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는 10월 한 달간 계속해서 바닥에서 주가를 빼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끝나면 싸게 잡았던 물량을 고가에 정리하는 그리고 이 물량의 총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자, 1억 1,000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시아나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20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평단가가 2,575원이기 때문에 자, 2,575원까지는 이 저점에서 상장 이후의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지금은 일본 여행 재개가 9월 말에 진행이 돼서 10월, 11월, 12월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멘텀입니다. 근데 앞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자, 유커가 귀환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이런 모멘텀에 우리 항공주들, 저가 항공사들 이제 폭락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계속 적자라는 부분인데 자, 주주들로부터 지금 이번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1,200억 이상을 유상증자로 조달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가 뜨더라도 기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 유상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보됐고 남은 기간 동안 실적의 턴어라운드만 이뤄낼 수 있다면 바닥에서 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어부산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에어부산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을 할 때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항철도 이용하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에어부산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상코멘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오늘 캐스팅 기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후보생 캐스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현재 신저가 영역에서 일본 노선 증편 소식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에어부산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캐스팅 대상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맥스트 그리고 LG화학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먼저 이제 맥스라는 종목은 실적이 조금 부진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좀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아서 이제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이 많은데 자, 이제 상장된 이후에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 메타버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적인 아이템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될 수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제 유리하지만 자, 그 이후에 상장 이후에 실적의 증가나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라서 일봉상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은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맥스트 자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회사인데 비해서 재무제표가 자, 매출액이 우리 분기상 자, 마이너스 4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 이제 동네 뭐 이마트 이런 데보다도 매출액이 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테마는 메타버스 뭐 이런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증강현실 관련주라서 관련된 테마, 메타버스 테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수급 주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장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물론 기술력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겠고 또 가격적인 매력 면에서도 볼 때 그렇게까지 현재 주가가 아주 낮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 후보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LG화학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또 지금 실적도 상승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죠. 네, 먼저 LG화학이 이제 실적도 좋고 이 네.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차전지 관련된 사업과 석유화학 부분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석유화학 쪽의 매출과 성장성이 높은 우리 2차전지 관련된 테마로도 같이 엮이고 있는 코스피 시총 6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4,900억 원 순매수를 땡기면서 주가가 오늘 11%가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미 폭등했다라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대한 설명만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100만 원이 넘었던 LG화학이 이번에 40만 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가 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30만 원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대비 이미 50%, 60% 시세가 나온 추세 상단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다, 안 좋다, 좋다, 나쁘다 이거죠. 나쁘다, 안 좋다는 다 마이너스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금의 기술적 구간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추세 상단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다가 주가가 이제 55만 원에서 4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조정받으면은 추세 하단에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굉장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으로서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겠고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매력이 생기는지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에어부산 최종적으로 캐스팅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엑서지 21, 기관 기획사의 하이트질로 외국인 기획사의 신원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엑서지 21입니다. 11.91%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4,0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후보생 이전 이름 한창 바이오텍입니다. 주요 포지션 현재는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하이트진로입니다. 26,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2.14% 상승 나와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류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신원 보시죠. 0.65% 오늘 상승폭은 조금 작게 가져갔고요. 1,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요 포지션 패션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어서 남북 경협 테마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그런 후보생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마음을 움직였나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순매수를 땡긴 신원 후보군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를 당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3위권에 이어서 2위권에서도 외국인 기획사에 좀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신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북경협 테마주로서 이름을 알렸던 후보생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남북경협된 이슈와 테마주로 큰 시세를 만들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시세로 만들었었던 고가가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 남북경협주로서 만들어진 시세가 3,500원이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 남북경협주로서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까지 리셋된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남북경협지로서의 시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세가 없어진 리셋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2017년도부터 지금 5년, 6년 만에 최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6천억, 7천억, 8,800억까지 자,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자, 이제 유니클로 이제 불매운동, 일본의 불매운동, 우리 그거죠. 이제 여성 의류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제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네, 좀 의료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아직 재개가 되지 못했지만 과거에 개성공단 관련주로 올라갔을 때 주가가 3,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온 과거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주로 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또다시 4,000원까지 또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작년 하반기 또다시 뭐 4,000원 정도까지 또 큰 시세가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6년, 7년 만에 저점에서 회사 우리 재무제표도 건실하고 기업 가치도 저점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자, 외국인들보다 기타 법인이 10월 달부터 지금 210만 주를 꾸준하게 지금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신원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여성복 브랜드 베스티벨리라는 브랜드, 그리고 남성복 브랜드로는 지이크 같은 라인들 보유하고 있는 신원인데요. 지금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이 있는 만큼 가격도 마침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어서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인기획사의 엑서지 21 그리고 하이트진로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엑서지 21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 보면서 왜 이제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가, 왜 캐스팅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가 이제 적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미 나타난 고평가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자, 어디서 매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초입, 바닥 둘 중에 하나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택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와이스의 yes or no라는 종목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저점이거나 아니면은 초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은 저가 1,400원, 지금 가격 4,000원, 이미 저가 대비 15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에 대한 물음에 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질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자, 그리고 직전의 고가를 수급을 붙이면서 돌파할 때 시청자분들이 자, 바닥이거나 초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위로 큰 상승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바닥에서 터졌고 강한 수급으로 신고가를 돌파한 시세가 나타난 이 고가 영역에서 자, 흔드는 것은 이 저점에 확보한 물량들을 고가에 덜어내기 위함인데, 그 덜어내는 물량 폭탄 돌리기를 굳이 여러분들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 주식은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셔야 되는데 굳이 비싸게 샀다가 잘못 물리면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요. 자,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자, 기타 법인이 한 달 동안 137만 주를 고가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끝나고 우리 수급들의, 우리 큰 손들의 주가를 자, 박스권으로 유지하는 이 모습이 거래량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이 끝나면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폭등한 우리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주가가 하방으로 우리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엑서지 21 구 한창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창 바이오텍 저는 바닥에 잡아서 혹은 초입에 잡아서 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랑톡 입장하셔서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엑서즈 21 오늘 상승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추가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엑서즈 21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 기획사의 성원을 입어서 2위권 후보생에 올리게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생 저가 대비 150% 이상의 이미 상승이 나왔고 그런 만큼 신규 접근 위험하며 굳이 리스크 감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각별히 좀 주의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테라라는 그 주종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테라도 그렇고 이제 참이슬 여러 가지 맥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오비 맥주, 맥스 그리고 이제 그 필라이트까지 네. 굉장히 맥주 라인업이 다양하고 이제 웬만한 그런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꾸준한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주류 판매량이 3분기 증가했고 실적도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저점 부근이고 실적도 좋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연간 꾸준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기 주량이 있고 대한민국 총량의 주류 판매량이 일정 수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 열려서 우리나라의 맛있는 맥주나 소주를 해외로 수출하면은 중국 시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고 유럽 시장으로 우리 주류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간 꾸준하게 매출이 그저 그런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만 원 초반 혹은 1만 원 중후반까지 좀 조정을 받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저가 매수 기회에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기술적으로도 저점 부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부근까지 좀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캐스팅하지 않고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후보생 굉장히 친숙한 그런 후보생이기도 하죠. 꾸준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후보생이기는 하고 또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고평가 부근에 있어 보인다. 또 조금 더 청산가치 부근까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담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중에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원 후보생 캐스팅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무벡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팜스토리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 미래나노텍 후보생 이름 올렸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무벡스입니다. 17.39%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 가져갔고요. 3,2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물류 자동화 IT 서비스 전문이고요. 마감을 앞두고 정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고 3,300원 선까지도 재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이 종목 현대무벡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팜스토리 후보생입니다. 0.5% 상승 나와서 2,0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제 강한 시세에 이어서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나 했는데 상승 마감은 했지만 좀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 주요 포지션 배합사료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미래나노텍도 보시죠. 8.19% 상승해서 15,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주요 포지션은 LCD 광학필름, 터치스크린용 메탈 메쉬 필름이고요. 이렇게 세 후보생 오늘 흐름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많이 빠진 테마입니다. 사료 관련 테마인 팜스토리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정말 어제 오늘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여름의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자, 팜스토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팜스토리 종목을 보도록 하면은 자, 저평가 과대납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글자로 요약하면 초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팜스토리라는 기업이 연간 조 단위로 작년 기준 이제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수백억씩 꾸준하게 조금씩이지만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우상향시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6,000원까지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매수세가 수백 % 시세가 나타나는 급등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에 따른 우리 국제유가 관련주,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이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6,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지금의 가격은 6,300원에서 1,9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이상의 우리 낙폭을 선제적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팜스토리는 증시가 조정받는 것 이상으로 신저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오늘 그리고 어제 사료 관련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우리 망할 회사가 아닌데 주가는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 60% 이상의 과대납폭 구간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팜스토리 종목을 우리 지금 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후보생으로 우리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관 투자자가 지금 8만 7천 주를 오늘 장중에 좀 순매수를 진행한 모습인데, 자, 기관 투자자가 바닥에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조금의 사료 관련된 테마 부각이 되거나 이 기업이 이제 워낙 이제 실적이 견고하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 과정에서의 과대납폭 구간에서의 수급이 거래량이 조금만 붙게 되더라도 사료 테마, 비료 테마, 식품 테마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또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팜스토리 종목만 알아서 우리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우리 수요 일장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팜스토리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과대 낙폭으로서 시세 분출의 초입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저점에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후보생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냥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만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관기획사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그 수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판단 하에 오늘 1위권 캐스팅 후보생으로 팜스토리 최종 낙점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현대모백스의 최대 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네. HMM이 최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과거력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물류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HMM이 최대 주주로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로봇을 통한 자동 물류 시스템을 우리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자 하면서 주가의 부양을 과거 2,000원 스펙주가 7,000원까지 3.5배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캐스팅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스펙주기 때문에 주가가 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7,000원까지 3배가 폭등했고 다시 2,000원 부근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막대한 수급이 붙으면서 직전에 매물 구간을 좀 뚫어내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모백스의 시가총액 3,000억 대비해서 지금의 재무제표가 우리 기업이 엘리베이터나 로봇이나 이런
첨단 그런 기술력들을 동원해서 자, 물류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들을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부분들은 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자, 우리 재무제표 청산가치 부분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들 뭐 이제 그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이슈긴 하지만 자,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연습생이라고 판단해서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스펙주의 특성상 2,000원 초중반 가격까지 다시 빠지면 자, 오늘 수급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무벡스 사실 오늘 좀 네옴시티 이슈를 타고 굉장히 큰 상승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테마주 성격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성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 대비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는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기획사의 미래나노텍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미래나노텍은 저희가 7월 말에 이제 방송에서 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같이 다뤘던 종목인데, 자, 이미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대, 7,000원, 8,000원 가격대 대비해서 18,000원까지 10,000원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니다. 7월 달 서울경제 방송 보신 분들의 종목이고 기존 주주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다. 고평가되어 있다.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후보생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이미 이전의 방송을 통해서 짚어주셨던 그런 후보생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미 인기를 너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경철 디렉터님의 시야에 포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전의 방송을 민경철 디렉터님의 방송을 시청하고 수익을 누리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놓아줄 때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팜스토리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그 이슈가 바뀌고 또 그 재료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런 부분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장중에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계신 상꿈 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까지 모두 캐스팅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제 광림에 이어서 또 한 번 시세를 안겨다 줄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앞서서 원래는 다른 와일드카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좀 추가로 보다 보니까 이 후보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급히 좀 변경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가 어떤 종목이 될지 더욱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한국 BNC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급히 변경을 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BNC는 오늘 장전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 회사가 수출용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았던 우리 보톡스 제품들 국내에 유통이 돼서 이제 생산, 제조 중단을 6개월 동안 이제 중단한다. 생산 중지 명령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언론사들의 뭐 한국경제라든가 뭐 다른 경제 언론사들의 그런 악재 뉴스 기사가 이제 장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회사가 갑자기 돌연 하한가 부근까지 오늘 장중에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 45분경에 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됐던 사유를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이제 보톡스 제품, 우리 그 식약처의 그런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던 부분들을 국내에 유통했던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자, 행정 처분을 6개월 동안 생산 금지하겠다라는 처분을 받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동사가 지금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자, 이제 보톡스 제품에 대한 영업 정지 그리고 행정 처분 절차에 따라서 자, 이런 언론의 기사 내용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인가?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답변 시한 이게 어떻게 된지 회사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라. 자, 내일 오후 6시까지 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제출하라라는 그런 공시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이제 명령 받았고 그에 따라서 공시가 시간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시간으로 나온 공시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회 공시 요구를 통해서 거래 정지가 9시 45분경에 진행이 됐는데 자, 한국 BNC 영업 정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오후 4시 42분경에 나왔고요. 자, 이게 영업 정지 금액이 33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톡스 관련된 제품 제조 중지에 대한 부분들 기존 매출액 대비 약 13%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영업 생산 중단을 좀 명령받게 된 부분들이고요.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약사법을 이제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 잘못 때문에 이제 6개월 동안 생산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기업이 불복하고 우리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메디톡스 사례처럼 메디톡스가 보톡스 이제 50, 100, 150 제품들을 판매 허가 취소, 생산 중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판단을 식약처와 기업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누가 승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생산이 재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분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고 그 결정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단하는 게 판사님이죠. 법원입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우리 한국 BNC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 일부 품목에 한해서 영업 정지, 생산 정지, 생산 중단의 처분을 내렸지만 한국 BNC 측에서는 이를 맞대응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업 정지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자, 보톡스 제품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자, 식약처 조치에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서 자, 식약처가 내린 처분을 가처분 통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판결을 법원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내일 자, 11월 2일 우리 수요일부터 한국 BNC가 정상 거래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장중에 9시 45분 돌연 자,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자,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부 우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체가 아이스크림 100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그중에 2-3개 제품들이 생산 중단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BNC 종목도 자, 우리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한국 BNC가 이제 만들고 있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들, 자, 필러, 화장품, 그리고 보툴리론 톡신과 그리고 이제 수술용, 이제 이런 수술용 제품군에 대한 매출액이 자, 전체 매출액의 이제 100%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보톡스 제품의 일부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 물량이 자, 그 제품이 우리 생산이 중단되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회사의 존속에는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기업의 자본이 2천억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자, 오늘 분봉상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6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4천 원까지 1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오늘 신저가를 갱신했는데 자, 분봉상 오늘 자, 거래 정지 직전에 바닥에서 상승 반전에 자, 대량의 거래가 분봉상 하한가 부근에서 유입이 된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분의 1 토막이 조정받은 저점에서 기업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감으로 하한가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망하는 이슈가 아니고 일부 품목이 이제 생산 중단이 되는 모멘텀인데 자, 법원의 판결까지 정상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일 거래 재개가 된다. 자, 이 세 가지 근거를 우리 한국 BNC에 자, 제가 슈퍼패스를 쓰는 이 사유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 BNC가 내일 분명히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BNC로
수익과 행복을 나도 같이 좀 노려서 소고기도 사 먹고 맛있는 회도 이제 뭐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한국 BNC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한국 BNC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9시 45분쯤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자,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손쉽게 입장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